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본격적인 주택매매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현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상황을 먼저 정리하면 첫 번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세 번째,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은 수도권도 예외 없이 지금 현재 증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집 다 지어놓고 안 팔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결국엔 나중에 뒤로 다 할인 분양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서울에도 일명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양이든 아니면 구축 매수든 지금은 매수세가 싹 사라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라고요?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니냐고요? 자, 부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불과 석 달 전 뉴스들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경기 인천으로 확산. 또 거래됐다. 서울 이어 경기 아파트 들썩. 서울 비싼 집값에 옆세권 눈 돌린다. 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 33개월 만에 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서울의 아파트 상승세는 이미 당연한 사항이고 그 집값 상승세가 경기도 수도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과 두세 달 전 뉴스입니다. 그 다음 볼게 57주 연속 상승 전세 난민 속출. 이 뉴스를 보고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가만히 멀쩡히 있던 집주인도 보증금 올리고 싶죠. 이런 기사 보면 나만 보증금 안 올리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임차인들 이야기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이런 기사 캡처해서 세입자한테 보내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19주 상승, 수도권 상승폭도 최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42억의 거래. 선호 지역이나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 대비 71% 급감 예측. 열흘 만에 1억 올라. 실거래가 껑충. 신도시 집값도 상승. 수도권 상승세 옮겼나. 부동산 커뮤니티에 떠드는 말들이 그대로 지금 기사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불과 두세 달 전 뉴스입니다. 추석 이후 가을 분양 본격화, 청약 열기 계속. 그리고 이어지는 부동산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추석 이후 청약 열기 계속. 공사비 급증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고 부동산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가요? 결과는 추석이 지나고 지금 첫눈이 내렸는데 청약 열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나요? 결국 이런 뉴스가 판을 치게 되면 분양가 상승이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에 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처음엔 이렇게 갸우뚱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분양가 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라이팅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많이 좀 둔감해져 있습니다. 1년 전보다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이전부터 이런 류의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노출이 되고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분양가는 오를 겁니다. 지금 서울에 변두리만 가봐도 평당 4천만 원씩은 분양가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1년에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만약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1년 모아봐야 그러나 결국 아파트 한 평 사는 꼴입니다. 금리 인하 소식에 부동산 전화 불티. 이어지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고 난 직후의 뉴스입니다. 오늘 문의 엄청 많이 왔고요. 금리 내렸는데 지금 아파트 어때요?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지금 움직여 볼까? 이런 거죠.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그 다음날부터 움직였다는데 글쎄요. 저 말이 거짓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부 아주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상황에서요.
문제는 저런 게 이제 한번 나가게 되면 저게 일반화, 보편화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공사비 뛰자 새 아파트 날았다. 아니 뭐 아파트가 새도 아니고 날긴 뭐. 공급 스톱으로 2, 3년 내 집값 급등.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에서 정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사실입니다.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요도 지금 똑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 정년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둘째, 결혼이 늦어지고 비혼으로 지내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 성인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지금 줄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 계산에 넣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셋째, 그리고 또 구축 아파트에서 쏟아지는 공급을 무시한 계산법입니다. 이것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치열한 부동산 현장에서 일단 딱 보면 실거주 말고 투자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고, 그 매물 시장에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서 업계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 많은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서울도 뭐 마찬가지예요, 요새. 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미분양을 처리할 때 어디를 공략할까? 물론 뭐 실수요자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만, 이 미분양 아파트의 성패는 바로 이 투자자에 있습니다. 즉 이미 집이 한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거길 집중 공략합니다. 실거주만으로는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뭐 상가든 뭐든 간에 그 어떤 것도 분양 100% 완판치기 어려운 게 요즘의 부동산 상황이에요. 이거 한 몇 년 됐습니다, 이런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걸 투자용으로 수익률을 맞추고, 일명 뭐 피작업을 했을 때 중간에 이걸 전매를 쳤을 때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의 차익을 볼 수 있느냐, 요걸 미리 계산해서 수익률 계산해서 진행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매물들이 언제 쏟아져 나올지 뭐 모르는 거고, 언제 쏟아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금리랑 요게 또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꺼져가는 부동산 분위기에 지금 마지막 불꽃을 한번 당겨본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 그냥 간결하게 정리해드리면,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부동산에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더 높다면 부동산 쪽으로 오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지금보다 계속 높아진다면 부동산 투자자들의 매물은 언제든 시장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금리 0.25% 이거 인상되든 뭐 인하되든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는 많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저 금리의 인상이나 인하가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부동산의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질 때랑도 똑같은 거예요. 앞서 말한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불꽃이 다시 활활 탈지 아니면 그냥 훅 하고 꺼질지 이것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2억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2년 초 최고가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자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도 늘었습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에요. 자, 이런 뉴스를 보면 글쎄요, 저는 이 뉴스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것만 보면 정고점 아파트 가격을 거의 다 회복했고 가격이 오르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하니 뭔가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주의할 게 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여러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바로 저런 일반화의 오류를 여러분이 바로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저 역시 가끔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이 유튜브 것들 말이야, 어그로 끌어갖고 돈이나 벌라고 하고 말이야, 제목이나 내용 보면 아주 너무 자극적이야. 그냥 부동산 폭락이들 그냥 아주 발악을 해 그냥.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불과 2달, 3달 전 언론에서 하던 이야기는 어떤가요? 유튜브 못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떤 것들은 유튜브보다 더 자극적이고 부정확하고 또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집값이 오르면 금전적 이익이 더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바빠지고 수입도 늘어납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가 아니고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실제 부동산의 상황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황, 그리고 인천 등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악성 미분양 등 실거주로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을 위한 분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 나간 구독자님들이 속속 복귀하고 계시다는 반가운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